제5차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대표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까? 네, 우선 이번 최고위원회는 김영직, 이용득 최고위원과 남현인순 최고위원이 함께 결합을 했습니다. 인사를 드리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용득 최고위원이시고 남현인순 최고위원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진행된 남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국민 여러분, 설 쇠시고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최고위원회를 갖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발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지금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만 가족이 함께 만나서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희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모님들께서 새로운 다짐을 가졌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 민심은 상당히 힘겹고 어렵고 우울했습니다. 물가 대란에, 전세 대란에, 등록금 대란에, 실업 대란에 이 민생 대란이 굉장히 국민들을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뭔가 희망에 대한 열망과 열정, 또 변화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자고 나면 터지는 측근 비리, 자고 나면 터지는 여러 가지 낡은 정치의 모습들, 국민들은 짜증나지만 이번 설을 통해서 그래도 바꿔지면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변화의 바램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지난번 전당대회를 거쳐서 새 지도부가 마련되고 저희들은 새로운 각오로 혁신을 하면서 국민들의 이러한 심정을 위로해주고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의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세상을 바꿀 국민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모습을 민주통합당을 통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민 속에서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희망을 만드는 정치, 이것이 바로 민주통합당식의 생활정치다. 민심의 바다에서 출범한 민주통합당, 국민이 만들어준 희망의 배를 타고 이제 닻을 올리겠습니다. 국민이 이기는 시대를 반드시 열어보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박근혜 대표를 만났을 때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쪽에서도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고 저희들도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모바일 투표가 낡은 정치, 특히 금권 정치와 동원 정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모바일 투표를 함께 해서 선거법을 고침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정치가 보다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돈봉투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바일 투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은 중앙당 폐지, 최고위원회를 없애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근본 정치나 동원 정치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방법이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은 지금까지의 기존의 구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번지수가 다르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모바일 투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의 정치를 새롭게 하자는 제안을 한나라당에다 촉구를 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정계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당대회 그 경비 지원 논란이 있는데요. 이것도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면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논란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한나라당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선거법 개정,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을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진표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이번 설날에 시장 거리에서 그 식당에서 만난 회사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주부 또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 어르신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들만 하셔서 덕담을 건네기조차 조심스러운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99%의 진짜 서민들이 체감하는 서울 경기는 겨울 한파보다도 훨씬 차가웠습니다. 지금 99%의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부족한 일자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경제 고통 지수와 IMF 회의 이후 2008년에 7.9, 2011년에 7.4로 LB 정도로 연속해서 계속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뼛속까지 서민이라고 자칭하던 대통령은 선녀에게 외제 명품 패딩 정도를 입혀서 시장을 방문하는 신서민 쇼를 벌이다가 이것이 SNS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이러한 서민 행보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고환율, 저금리, 엠비노믹스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근본 운영 기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 물가를 잡겠다고 대책 없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 천조원 시대에 그야말로 가장 가난한 서민들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게 되고 이것은 또 다른 위기의 요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이들 저소득층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의 기회를 늘려줘야 합니다. 일자리를 늘려줘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작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일자리 예산을 2조 원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만 한나라당과 정부의 반대 때문에 겨우 3,700억 증액에 그쳤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보육과 교육, 사회 서비스 분야 등의 재정 지원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추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체 일자리의 약 4분의 1 정도가 저소득층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지속 가능하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아직도 전체 일자리의 8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이 가장 가난한, 가장 어려운 이 서민들의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를 늘려주면 그 소비도 늘고 그것이 내수시장을 확충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통합당의 이런 정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성근 최고위원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부산의 북강서울 주민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일부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기업의 재하청하는 작은 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사장님께서 후려치기의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형 수거가 365일 영업을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께서 1년에 이틀만이라도 쉬고 싶다라고 절 붙잡고 호소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아비로서 참 보기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또 장애 자녀를 두고 어쩔 수 없이 부부가 정육점에 나와서 일하는데 마음은 늘 집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부의 호소도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민주정부 10년에 대해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 반성을 토대로 우리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졌고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그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그리고 노동존중의 법치사회,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이 당원으로서 이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선 최고위원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모두들 설 잘 쓰셨습니까? 이 설 끝에 내린 눈 때문에 아침에 출근길에 고생이 많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고 또 국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CNK 다이아 게이트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감사원이 약 1년여 정도 주물럭거리다가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이 감사원의 감사 발표를 주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이아 게이트는 박영준 왕차관이 지난해 봄에 차관직에서 물러날 때 그때 이미 청와대와 정보당국이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숨겨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원 감사 결과 내일 발표한다고 하니까 주목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검찰이 수사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곡동 사저 수사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는 왜 이렇게 미적거리는 것입니까? 또 MB 형님의 사무실 돈 세탁, 이것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또다시 정치를 한다면 이것은 야당으로서 그냥 좌시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그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이렇게 뭔가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한나라당의 이상돈 비대위원장이 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없애는 이유가 전당대회 돈봉투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와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없애고 전국위원회를 만들면 돈봉투가 없어질까요?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모바일 선거 제도를 도입하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돈 비대위원장은 투탑 프라이머리라는 선거제도 개편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지가 제 생각에는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이 이야기는 또 온데간데 지금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위기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집권 여당이 홍보 장사를 계속한다는 것, 이것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지원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북 관계는 경제입니다. 특히 김정은 사람으로 김정은 부위원장이 지금부터 세계가 북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북한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개성공단에 400명의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북한 노동자가 5만 명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성공단 관계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약 12, 3만 명이 됩니다. 북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개성공단의 의미는 참으로 큽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약속했던 합숙소를 빨리 지어주어서 북한 노동자가 더 많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값 등록금 얼마나 휘몰아쳤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최근 일부 대학에서 등록금을 5% 인하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힘내고 있는 서민을 위해서도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그리고 과감한 등록금 인하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인영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1%의 설은 행복했지만 99%의 설은 참 어려웠습니다. 1%의 부자들의 설은 따뜻했지만 99% 서민들의 설은 추웠습니다. 이것이 2012년 1월 23일 대한민국 설의 풍경입니다. 분노하는 민심이 올해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로 등장할지 아니면 증오로 머무를지 민주통합당의 책임이 참으로 막중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한나라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 이것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이 정말로 잘해서 잔사이익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시행착오를 반복하거나 이런 거를 범하지 않고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또 정리해고 이런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문제를 확실하게 챙기는 민주통합당 또 우리 그 서민들의 그 교육 문제, 사교육비 걱정 이런 것을 제대로 해결하고 아이들의 꿈을 한없이 키울 수 있는 이런 그 교육 문제를 챙기는 민주통합당 보육과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 문제를 확실히 챙기는 그런 민주통합당 또 집이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다시 가족들의 단란한 꿈이 있는 곳으로 돌려놓는 그런 주거복지로 가는 민주통합당 이것이 결국 우리 서민들이 내년에 다시 99%의 서민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겸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설에 만난 민심 참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대구라고 특별히 다른 문제 없었습니다. 설이 연휴 당일날 새벽에 만난 택시기사께서는 당신 13년째 택시를 하고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잠자는 아이들을 보면 희망이 없고 한숨만 나온다. 몇 년 더 고생해서 내 생활에 나아질 희망이 있다면 버텨보겠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버텨보냐 하는 그
따뜻한 절규를 보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 부끄럽고 물론 현재 집권 세력에 대한 분노겠지만 정치하는 저도 결국 그분들의 분노의 화살을 피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 민주통합당은 철저하게 이 서민 생활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을 묶음으로 준비해서 이번 총선 경쟁 자체가 그냥 반사이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통합당이 확실한 믿음과 비전을 주어서 집권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말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필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노동계 대표로서 이번에 지명을 받은 이용두 최고위원입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또 노동계에서는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 99% 대 1%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 시대를 갈망해 왔고 특히 MB 정권 들어서 불신의 사회, 불통의 사회 여기에 우리 노동자 서민들은 더욱더 고통스럽고 불행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통합하면서 노동자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노동을 존중하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고 해서 함께 정치를 하게 돼서 이번 노동계 대표로 최고위원을 지명받아서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저희 함께 통합한 민주통합당은 이미 바로 민주당 때부터 해서 노사의 먹튀 문제 또 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문제 계속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그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외환은행을 MB의 친구인 김승유 하나은행 회장에게 넘기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6일에도 우리 당의 조영택 의원, 신건 의원, 박선수 의원, 우재창 의원이 금융위를 방문해서 김석동 위원장과 면담했고 여기에서 하나은행 지주의 외환은행 자사 편입 승인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입장을 또다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학재 의원 등이 감사원을 방문해서 노사와 금융당국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면죄부를 주는 과정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감사원장으로부터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민주통합당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은 심각한 국부 유출을 초래하고 또 론스타의 시장 가격 대비해서 1조 원 이상의 추가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 중단 다시 한번 촉구하고 저희 민주통합당은 절대 막대한 국부 유출을 초래하는 론스타의 먹튀 또 이것을 친구를 위한 국부 손실을 초래하는 금융정책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양현인순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여성계 대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 9분 중에 3분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성입니다. 그만큼 민주당은 여성들한테도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성 대표의원의 통합과정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설 연휴에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보았습니다. 장바구니에다가 이것저것 제수물품을 담으면서 생각보다 체감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자리도 만들고 복지도 강화를 해드리겠지만 이 서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 물가만큼은 확실하게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많은 약자들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정치에서 많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